트럼프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주가는 오를 것 같다. 금리도 오를 것 같다. 달러는 강해질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네. 저희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예. 또 단장님을 모셨는데 네. 제가 앞서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네. 시장이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 채권 금리가 오르고 뭐 예. 가상자산, 비트코인 급등세를 보이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누가 당선이 된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쪽에다 조금 더 밸류를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주가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금리도 오를 것 같다. 달러는 강해질 것 같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조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달 초로 돌아가면은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1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7번 금리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7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많이 한다. 네. 그 실제로 지금 50bp 인하가 나왔고요. 네. 근데 올해 연초에 다들 뭐라고 했냐면 올해 금리 내려간다. 네. 이게 1번이었죠. 그래서 특히 미국 금리 이제 많이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채권 투자 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금리 내려간다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를 빠르게 내리니까 달러 빠진다. 환율 내려간다. 이제 이런 게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잠깐만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미국 10년 금리 차트예요. 잠깐 보시면 이게 작년 10월부터 그렸거든요. 이게 올해 1월 1일입니다. 올해 1월 달이에요. 네. 환율 이때 미국 10년 금리가 얼마였냐면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4.3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올랐네요. 금리 내렸는데도. 10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저희한테는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실 수 있는. 저는 근데 이제 뭐 이제 다들 전망도 하시니까 네. 저기 저 위원님들 이제 전망을 하시니까 뭐 이게 12월 31일 날 얼마인지 맞춰가지고 맞아 틀려 이거는 사실 의미 그쵸, 없는 거지 의미 없죠.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흐름인 거잖아요. 금리가 되려 올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놀라는 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사실 받는 거죠. 네. 사실 그러면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네. 달러 추이도 올해 이제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시작할 때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3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4.5 정도 와 있거든요. 오히려 달러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건 달러 인덱스 말고 원달러는 어떨까? 원달러 환율이 올해 초에 1320원, 1310원 정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1307원에서 바닥 잡은 다음에 쫙 위로 올려버리잖아요. 수직 상승했네요. 예, 수직 상승했잖아요, 환율이. 그래서 이게 지금 1385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달러가 오른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네. 우리는 연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번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연준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는 내려올 거고 그리고 달러도 빠질 거야. 라는 생각, 이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시험 문제 풀 때 네, 그렇게 맞죠. 풀어야 돼요. 네.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10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보기 좋게 반대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무서움이 왜 존재하느냐? 그건 뒤에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우리의 스테레오타입 중에서 트럼프 하면은 달러는 세질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16년도 11월 8일이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그쵸. 이제 대선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11월 8일 날 아침에, 11월 9일이었나요? 딱 아침에 뉴욕타임즈 기사가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9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건 그럼 저 힐러리가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편의 쪽에서 이제 리포트 이제 만들고 조금 이제 힐러리 쪽으로 이제 저희 야마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딱 잡아가지고 이제 글 쓰고 있는데 그날 이제 갑자기 이제 오후 넘어가니까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밤에 트럼프로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밤 12시인가요? 새벽 1시인가? 그때는 이제 야근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블룸버그 보면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와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큰일 났다 이랬는데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보니까
얼마나 빠져있지 보니까 다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제로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위로 뚫어가지고 S&P 500하고 전 3대 지수가 그날 2% 넘게 오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하단 폭이 4%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늘릴 거다. 네. 그럼 국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달러가요.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이랬거든요.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1199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 급등, 달러 급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금리 급등.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니까 아직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하니까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대로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깐 이 생각을 해보죠. 그럼 실제로 트럼프 집권기에 달러는 과연 강했는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러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달러 원 환율이 파란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빨간색 선입니다. 네. 트럼프가 언제 당선이 되냐면 요때쯤 16년도 11월 8일이니까 요때쯤이거든요. 요때쯤 당선이 돼요. 보시면 환율이 한 1,100원 조금 넘는 수준에 있었죠. 한 1,120원 정도? 요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요 날이 트럼프 당선된 날이에요. 쫙 밀어 올리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1,200까지 그 근처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을 갖다가 쫙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시면 17년 내내 빠져요. 달러가. 이게 1,210원인가까지 오른 다음에 빠지는 게 2018년도 4월에 1,04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2018년도 4월이 뭐가 있었냐면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판문점에서 서로 네. 그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날이에요. 그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진다고 네. 해서 달러를 한 단을 더 그렇죠. 주저앉혀버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1,040원이었고 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1,000원 밑으로 뚫는다. 세 자리 본다. 이런 얘기 그때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요 달러가 1년 내내 빠졌죠. 17년 내내. 참고로 17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번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달러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달러 인덱스도요. 이게 104까지 올랐다가 이게 88까지 빠져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글로벌 달러 기준으로는 18년도 1월 말까지 빠졌고요. 그때가 바닥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18년도 4월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약세였어요. 근데 이제 18년도 1월 초에 1월 말에 뭐가 있었냐면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곳에서 다보스 포럼을 해요. 거기 중앙은행 인사들이나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같이 참여한 데서 그때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문우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스티븐 문우신이었는데 이 문우신이 조금 말을 실수해요. 뭐라고 하냐면 달러 약세가 너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2 총재가 드라기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야 이거 국제협정 위반이다. 네. 너네 지금 달러 약세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꿀 빨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24일인가 이제 문우신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보스 포럼 첫날. 다음날 트럼프가 등판해가지고 우리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맞아요. 그 성격 강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기사가 가관이에요. 트럼프는 강세를 말하지만 속내는 달러 약세다. 이렇게 기사가 야마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본 다음에 다들 이게 달러가 약세를 만들어서 미국이 현재 무역 적자 기조를 갖다 해소하겠다는 전략이었구나라는 게 사실 18년도 1월 달에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 약세를 더 못 만들어요. 달러 뛰는 거 보이시죠? 18년도 내내 달러 뛰거든요. 근데 이게 달러가 뛰는데 요인이 달러 자체가 약세를 못 만들어서 뛴 것도 있는데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달러 약세로 밀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18년도 3월부터 뭘 시작하냐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와 중국이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이 5% 관세 때리면 거기 더하기 2에서 7%로 때리고요. 반대로 보복으로 그렇죠. 예. 10으로 때리면 11로 올리고 지금 20까지 올렸거든요. 22 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를 보복 관세 따라 올리는 데다가 위안화 절하 패키지를 넣어요. 그 위안화 가치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관세를 올려봤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데다가 상대편이 보복 관세를 해버리니까 이쪽 관세 인상한 게 효과가 많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년도 내내 달러가 강했다라기보다는 위안화가 가라앉으면서 달러를 갖다가 하늘로 띄워버리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금리를 좀 많이 올렸었고요. 이제 19년도로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관세로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세로 때리는 것보다는 중국을 달래는 거죠. 관세 인상보다는 19년도 5월 달에 관세 때린 다음에 올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미중 무역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19년도 7월부터는. 매일 뉴스 플로우를 그렇죠. 장식했죠. 예, 아마 기억하죠. 6개월 내내 협상만 네, 했어요. 협상했는데 결국 협상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우리
너희 중국이 우리 미국 농산물 사. 그러면서 2천억 달러어치 미국 농산물 사는 걸로 합의를 하고 끝냈어요. 그쵸. 그 이제 트럼프는 그때 생각했겠죠. 2020년도에 그 다음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미국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선에서 또 재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재선이 되면 이제 트럼프 2기 때 또 한번 이제 연장전을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네. 트럼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초기에는 달러 강세였지만 2017년도부터는요. 결국에는 무역 기조가 무역 적자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러 약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갖다 늘려보는 전략을 썼고, 그게 막히니까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와 함께 관세 패키지를 썼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달러 보합을 만들면서 그때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무역 협상을 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확 빠지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이제 기록적으로 돈을 풀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있지만, 일단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그 앞이랑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요 3년치만 보더라도 트럼프 이코르 달러 강세 이게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달러 강약세를 되게 유연하게 쓰거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는요 금리 상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는 19년도에 연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앉아만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s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금리 낮추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20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0으로 낮췄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유럽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우리만, 연준만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하고 있다고, 빨리 마이너스 금리 낮추라고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이제 깨갱한 거죠. 왜냐면 이제 누가 와서 이제 밑에 이제 한 명이 조언했겠죠. 달러 패권이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하면은 금리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미국 기준금리하고 미국 10년 금리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된 날이 요때예요. 요날 당선됐거든요. 와, 시장 금리가 확 올라가죠. 네. 근데 이 앞이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요. 이 정도 2% 넘는 금리대에서는 거의 이 위로 넘어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이제 저 바닷가 가보시면 파도가 치잖아요. 네. 근데 바닷가 가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바닷가로 붙어보려고 하죠. 이게 파도가 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네. 발이 안 젖는 레벨까지 네.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걸 만드냐면,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파도가 더 안 들어오네 하는 그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 발이 젖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 양말 말리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그런 기억이 한번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2.2 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고요. 2.1을 넘는 순간 여기서부터 뭐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이제 대규모 쇼커버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무주공산. 그렇죠. 네. 금리가 엄청나게 뛰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하면은 금리 상승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017년을 보세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금리가 내려와요. 18년도 초까지. 그리고 18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때 연준은 엄청 갈궜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파월은. 왜 금리 인상해가지고 모든 걸 망치고 있냐고. 중국보다 나쁘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 아마 대사 기억하시는 게 있고요. 중국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빨리 금리 인하하라고 씬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또 저기 얘기하는 거 되게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트럼프가 요번에 캠페인 연설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꿀 빠는 보직이 뭔지 아냐? 연준이라고 한 거예요? 연준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동전 던지기 하고 그걸로 맞죠. 월급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을 안 했고, 22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가 이를 갈았나 봐요. 라가르드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딱 이제 G20 그 IMF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후보는 한번 중앙은행에 와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그거 깐 거죠. 예. 근데 anyway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하면은 금리의 상승, 결국에는 2016년도 11월에 들어올 때가 1.8% 정도 됐거든요. 미국 10년짜리가 금리가. 근데 이제 요거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는 빼고 2019년 말까지만 보면 1.5로 내려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걸 보면은 트럼프 하면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 요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트럼프는 금리 사이드에서도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는 그래서 과거 16년도 11월 달부터 11월에서 12월 달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 때문에 조금 더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요 이미지가 좀 스테레오타입처럼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테레오 타입으로 붙는 순간 다른 그게 결과가 다른 나타나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면 잠깐 보시면 어떻게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금리가 올랐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오히려 올해 10개월만 놓고 보면 금리가 올랐다고. 왜 그랬냐면 이 앞에서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5%였던 금리가요. 작년 10월에 쫙 내려와서 3.7까지 빠졌었어요. 이미 내려와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되게 앞서가요. 그럼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게 유행어처럼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시장이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트럼프 당선 당시에는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맞죠. 16년도 11월에는. 그런데 트럼프가 뜻밖의 당선이 되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프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트럼프 당선이 기정사실처럼 봤다면 이게 앞서 점프업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시장에 꽤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달러 강세다. 이 스테레오 타입은 버리시는 게 16년도부터 19년도의 기억을 보시면은 회상을 해보시면은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되게 유연하게 전략을 바꿔요. 달러 전략도 결국에는 달러 약세로도 갔다가 무역 전쟁으로도 갔다가 무역 합의로도 갔다가 얼마든지 패턴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0%까지 그때 관세 인상한다고 했었어요. 대중 관세를. 근데 실제로 20%까지 올린 다음에 무역 합의로 끝내버리거든요. 협상인 거죠. 트럼프는 딜의 명수죠. 딜은요, 유연해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하면 달러가 오르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거고, 그 얘기는 누가 못하겠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처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정리를 한번 제가 네네. 해보면은 결국엔 미국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예. 전후로 시장의 인식과 실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은 정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안에 있는 종속 변수가 되어버리네요. 경기의 그렇죠. 흐름이라든가 물가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대선 끝나고 정말 트럼프가 되면은 그거 대부분 다 되돌림이 될 수도 있겠네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이게 미리 선반영된 네. 것들의 되돌림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실 17년도에는 관세 때리고 다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나라랑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법인세 인하가 더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었던 수많은 정책들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딱 그 가닥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17년도에는 법인세 인하를 잡았고요. 18년도에는 달러 강세 전환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전쟁을 잡았던 거고 19년도에는 무역 합의를 잡았던 거고요. 20년도에는 무슨 플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막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면서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갑자기 아니네 이런 순간 느끼는 충격? 아까 보셨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약해져요라고 했는데 아니네 하니까 확 밀어 올려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네네. 왜 그런 거냐, 트럼프 트레이드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 뭐 대통령 당선 이후로 다시 하락세로 갈 아니, 수도 뭐 있다. 하락한다 이런 말씀보다는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